제가 오늘도 열심히 지각을 했네요. 오랜만입니다. 저번 주에 건강상 제가 안 하고 오늘 이제 방송을 새롭게 하게 됐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조금 위험한 얘기,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서운 얘기 해봤자 겁먹지 마시고 편안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름답다고? 부끄러운 얘기를 잘 하시네. 혹시 안 들리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조금 더 있다가 시작을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얘기는 바로 산에 놀러가고 계곡에 놀러갔을 경우 위험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밤 10시인데 저 겁먹는 거 아니겠죠? 괜찮아요. 겁먹지 않아도 돼요. 흔히 말하면 이게 사람이 조현병 의심에 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할 것인데,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경우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빗소리가 나나요? 에어컨 소리가 조금 클 거예요. 오늘 뭔가 목소리는 잘 오신데 눈빛은 엄숙하시네요.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귀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잖아요. 귀신도 귀신이지만 흔히 동물 또한 빙의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막 뱀처럼 기어다니고 막 행동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막 강아지처럼 개홍령이 깃들었다 해서 테마가 일어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동물이 몸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먹는 식습관부터가 손으로 먹으려고 하고 약간 예절이 망각한 채로 행동을 좀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이상하네? 뭔가 이상하네 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돈을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동물이 어떤 자본 감각이 있겠어요. 금전 감각 하나도 없으니까 보는 족족이 다 사용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훔치기도 하고, 또는 이런 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같은 거 막 끌고 다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혼이 들어온 순간부터 기억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막 다 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면 갇힐 수 있구나, 욕망 그 자체로 행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날 것을 좋아하는 여우, 너구리, 들깨 이런 훈령이 깃들면 생고기를 막 먹어요. 삼겹살도 막 그냥 막 집어서 먹기도 하고 뜯어 먹기도 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위험한 사태까지 이뤄가요. 그렇게 되면은 출근하는 직장인 같은 건 어떠겠어? 출근을 못 하겠죠. 왜? 출근을 왜 해? 난 동물로서 자유롭게 살았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 생활이 모두 다 사라지고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고 노상방뇨를 한다던가, 아니면 치매 환자처럼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던가, 이게 지배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물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빙의가 되냐, 어떤 일 때문에 따라 들어오냐에 대해서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동물령 자체는 동물의 혼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가, 정말 인간 그 자체로 포기가 되는, 정신병을 갇힐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내가 돈 많이 썼을 때 동물이었나? 그거는 스트레스성도 있고요. 본인이 운이 풀려고 할 때는 돈을 좀 쓰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흔히 말하면 내가 40만 원 정도를 써. 그때 자꾸 돈을 쓸 것 같고, 앞으로도 뭔가 돈이 들어올 것 같고, 이런 계획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 그러면은 자꾸 돈을 써. 왠지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감각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돈 쓰는 맛을 알고 돈에 대한 욕심, 욕망을 터뜨리기 위해서 금전운이 건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돈을 정말 물처럼 쓸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한도,
한정은 생각하고 돈을 씁니다. 그런 분들 이제 사화분이 들어온다든가 금전운이 터트릴 때 돈에 대한 감각, 그런 기질을 느끼기 위해서 운이 내 자신의 돈주머니를 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 썰에서 본 것 같아요. 동물 빙의. 네, 동물 빙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마저 이끌어가면, 첫 번째, 보통 상가, 계단, 계곡, 바다, 여기서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뭐 산에 무슨 계단이 하면은 등산로 있잖아. 거기 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계곡물에 가면 막 놀잖아 사람들이. 그러면은 거기 막 사체가 구석탱이에 있을 수 있어요. 막 비 오고 나면은 막 물가에 시신 막 이런 거 막 떠내려오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건들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세 번째 바닷가잖아. 갈매기 혹은 이제 수달이라든가 돌고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닷가에 떠내려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부정타니까 근처에 가지 말아라 이러거든. 그런 동물 사체 얘기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 계곡, 바다에 갔을 때 사체를 보면 아이고 부정된다 어르신들이 그래. 그러면 거기에 혼이 깃들어서 나한테 한 프로 달라고 빙의가 될 수 있거든. 혹은 인간이 죽였어. 아주 그냥 패 죽였어. 밟아 죽였어. 그 동물이나 혹은 막 장난을 쳐서 죽인 거야. 막 물가에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죽는 그 괴로운 가정을 막 건드렸어. 그러면 그 동물은 어떤 사람이든 한이 서렸고 그냥 막 무자비하게 당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이 보이잖아.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주거나 이제 영매 기질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따라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동물 시체를 조금 처리해 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양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웬만해서는 들여다보거나 눈을 마주치지 마요. 눈은 정말 위험한 거야. 눈에는 모든 정보가 기억이 나고 홍채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동물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 봉투에 동물 시체 버리잖아요. 동물 그게 맞긴 해요. 쓰레기로 처리되는 거 소각하잖아. 그래서 조금 애완동물 아니고 이게 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막 담아서 정리해둔 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저거 뭐지 인형인가 하고 가서 만지거든. 제발 만지지 마라 막 이런 거. 막 동물도 영혼이 있어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 괜히 만져가지고 또 따라 붙는다고 그러지 마요.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물가나 쓰레기 봉투에 있는 동물 사체는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거 방송하는 줄 알아? 동물 혼이 따라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이거 방송하는 거야. 나야 좋겠죠. 우리 막 도와달라면 좋겠지. 돈 들어오니까. 근데 그럴 바에는 고생을 같이 할 바에는 이왕이면 좋은 구슬하는 게 낫지. 테마코트 하는 게 낫겠어? 테마코트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엄청 막 지저분한 장면도 있어. 막 동물형이 막 구토하고 그러면 어떡해. 사람 빙의가 되면은 이야기라도 되지. 동물령이 들어오면 울부짖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막 자기가 뭐라고 하긴 하는데 알아듣겠냐고. 그리고 테마굿은 너무 길어지니까 또는 구슬할 돈이 없어. 가볍게 부조기를 해도 그게 너무 어려운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촬영한 거는 지금 하고 녹음하고 있는 거는 이 일을 접할 어떤 누군가가 적어도 2명 이상이 이 금기를 행할 게 보여서 그래. 이번 여름에 빙의될 사람이 있어서 제발 하지 말라고 우리가 촬영한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이거 하면 안 돼. 제발 산에 놀러가고 계곡 놀러가고 바다에 놀러가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촬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산이나 바닷가에 글램핑 캠핑 하잖아요. 거기서 취소할 때 따라 들어오기도 해요. 왜? 왜 밥 먹는데 왜 따라 들어와? 조금 억울할 수 있지. 한마디로 우리가 먹자고 가서 밥을 먹을 때 가끔씩 너 왜 이렇게 걸기 들린 것처럼 먹어? 막 배고픈 귀신처럼 막 밥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쉬지 않고 밥 먹는 사람들 있거든요. 막 배부른데 계속 배가 고파요. 이러면서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 이러면 걸기들이 잠깐 빙의해가지고 한 풀고 가는 거예요. 걸기들은 그냥 밥만 맛있게 먹으면 또 가요. 그러니까 해를 그렇게 해치지 않지만 동물용이 배가 고플 때 따라 들어오면요 정말 이것저것 막 먹느라 바빠가지고 그 순간에 돈적인 거, 그 정신적인 거, 멘탈 다 부시고 가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어. 삼겹살 손으로 생으로 먹는다 해봐. 옆에 여자친구 있어. 내가 그런 모습 보여준다 해봐.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취사신이 따라 들을 수 있는 점.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알지? 그러니까 막 음습하고 이상하고 막 그러는데 산책하지 말라고. 그런 동물령이 들어오면은 답이 없어요. 노상방뇨하는 거 보여줄 거야? 이나한테? 그럴 거 아니지? 자, 그거 다음에는 이제 제일 위험한 거, 맞아 죽은 동물령 같은 경우는 정말 분노가 많아요. 다른 동물령들 그냥 먹고 놀고 즐겼고 막 자기가 못했던 거 하면 구경도 하고 막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산다고 치면은 맞아 죽은 동물령 같은 경우는 집안을 패가망신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동물들을 패 죽이지 마, 패지 말라고. 집에서는 가정폭력, 학교에서 학교폭력. 그러면은 동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들 맞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안을 그냥 대를 끊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막 고양이 함부로 하지 마라. 고양이 막 때리면은 하늘 불고 온유열이 소리가 내릴 정도로 막 따라붙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위험하다고. 가끔 영물인 동물이 있어요. 너구리여도 여우여도 곰이여도 뱀이어도 고양이여도 어떤 동물은 힘이 있어. 우리 인간 대사에 무당이 있는 것처럼 동물들 자체에도 힘이 있는 동물도 있거든. 살아있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 보이는 거지. 근데 그런 동물용이 맞아 죽어봐 얼마나 온유하게 소리 내듯이 엄청 난리가 나겠어. 그러니까 절대로 폭력하지 말기.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원인 결과 얘기했잖아. 마지막에는 이제 해결 방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사체를 잘못 만졌어.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계곡물에서 뱀 사체를 밟았어. 이럴 때 어떡하지? 나 방송에서 그 사람이 난가 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줄 건데요. 댓글 좀 읽어볼게. 주제는 무섭지만 라방의 힐링이에요. 고마워요. 내가 원래는 엄마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내가 나왔지. 내가 나와야지 다들 기분 좋아하잖아요. 나는 이제 엄마한테 왔던 산신얘기 선녀님 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오는 경우 잘 모를 거야. 거의 동자동녀님들이 나오니까 나는 대신 이렇게 가막산에서 엄마가 나 데리고 와줬어요. 그래서 산에 관련된 거, 동물에 관련된 거, 귀신 관련된 거 내가 많이 봐줘요. 참고해주세요. 자, 동료님과 동생이 오신 거 아니에요? 좀 볼 줄 아네요. 엄청 아프게 앓다가 죽은 반려견이 빙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외부에서 발견되는 관계없는 동물에게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요. 아이고 팽팽하게 겁나요. 오타 죄송합니다. 주제는 무섭지만 라방이 아까 마주친 거네. 눈 마주치지 않기. 들여다보고도 눈 마주치지 않게 다들 열심히 하네. 놀러 가질 말아야겠네요. 그러지만 가서 그냥 동물 사체만 만지면 돼요. 내가 계곡 가서 절대 동물 안 보고 눈 안 마주칠게요. 오늘 라방 봐서 행운입니다. 저는 아니길 기도할게요. 오늘 어찌 태종 라방을 기다렸어요. 걸기단가? 요즘 먹어도 배고파요. 맞아, 으쓱한데 음측한데 가면 안 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막산 아니에요? 감막산이에요? 맞아요. 뒤에 있는 거. 우와, 말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일단 얘기해 줄 건데요. 동물용이 이렇게 빙의가 될 경우 첫 번째는 이제 제일 빠른 방법이 있겠지 다들? 아까 테마굿이라고 했잖아. 이걸 산신령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서 사체를 만지거나 산에 사는 동물들 따라붙은 경우는
산신령이 도와주세요. 여기 동물용 환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는 방법.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 받았던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소원도 들어주세요 하고 산신령한테 올리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용궁. 용왕, 한마디로 바다에서 사는 동물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받고 슬픈 일이 일어날 경우는 이제 용왕님한테 도와달라 하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올릴 수 있는 정성으로 한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동물령이 빙의가 될 경우 본인이 빙의가 됐구나 하고 무언가를 하는 거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해요.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가서 본인 몸으로 직접 10번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산에 대한 쓰레기를 줍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 도움받을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때 있잖아.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하면은 산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도 마요. 그런 부분에 어떤 말이냐면 산불 내지 말라는 거야. 산불 또한 잘못하면 동물들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더 살 수 있었고 내 가족도 죽임을 당한 거잖아.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산불 조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자, 이런 부분은 두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 가지는 그 동물령이 어떤 걸 원하느냐, 혹은 어떤 동물령이냐, 뭘 하고 싶었는지 생애 한을 한번 들어본다던가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은 일단 제일 빨리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 우울감이 보통 우울감이 아니야. 그리고 자꾸 무기력해지고 회사도 나가기 싫어지면서 인간적인 책임과 의식주를 안 하는 부분에서 엄청 자극이 되기 시작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 엄청난 연기가 나고 있어. 사람들 깜짝 놀라겠다. 자, 제주도 가는구나. 제주도 잘 다녀와요. 나 산신에서 왔죠. 잘 아네요. 안녕하세요. 자, 맞아 죽은 동물은 원한령이 되어서 인간 자체가 더 무서워지는군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원령공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거기는 자연의 온, 혹은 거기에 깃든 혼령들과 인간의 혼령들의 그런 두 갈래로 싸우지만 결국 하나의 생명들이 서로를 각자 지키기 위해 일어난 사건들인데 그거 조금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 더 궁금한 거 없으면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돈 얘기도 막 다들 걱정해서 동물령이 따라 들어온 거 아니야? 나 벌써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신의 금전 감각을 한 번 더 익히는 운이 들어왔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이유는 본인들이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는 결혼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결혼운이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주머니가 있고 상대방 배우자 주머니, 예비 주머니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가정이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또 아이는 제 밖으로 물고 태어난다 해서 부모의 복주머니를 불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식복을 볼 때 우리 자식복 있을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머니가 더 불려진 걸 아는 거야. 그 양반들 그 질문 한다는 게. 그래서 자식복을 어떤 의미로 물어보니까 하고 우리가 물어보기도 해요. 돈을 상징하는 분도 있고 내 자식이 지혜롭고 자유롭게 성장할지에 대해 궁금한 교육하는 상태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아이인가 이런 거 관점,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관점은 자식운이 있다면 이 부모님의 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여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성장시켜주고 돈주머니도 불려주고 그리고 앞날에 장자 큰 인물이 되는가, 대통령이 될까인가, 임금이 될까인가, 이런 거 보는 거겠지.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동물령이 들어왔을 때 그 동물령이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 혼인의 배우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돈 퉁정뭉청 풀쓸까? 이랬을 때, 자, 첫 번째, 내가 자꾸 미용에 관련된 걸 쓰려고 해요. 옷을 좀 산다던가, 자꾸 예쁜 거를 막 꾸미고 싶고, 막 거기에 투자를 해, 여자분들. 남자분들 또한, 차라던가, 아니면 패션을 하던가 자아성찰하고 결혼관에 대한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약간 조금 달라. 이성과 감성의 그 차이겠죠. 드러나는 건가 내면인가 이 차이도 있고요. 꼭 남녀를 떠나서요. 그렇게 하면은요 내 돈주머니가 한번 불려질 때가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차피 들어올 거고 네가 들어올 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일 것이다 하고 돈을 쓰게 유도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꾸며야지, 예쁘게 치장해야지, 솔로는 연애를 할 거 아니야.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치장하는 돈을 쓴다던가 한마디로 공작이 뭐 온갖 깃털을 다 꼬리에 묻는 것처럼 혹은 활짝 펴놓고 이제 다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한답니다. 자, 평소 우울감보다 유독 심한 우울감이 이유 없이 찾아올 때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월남군도 무서워요. 로드킬 마주친 것도 무서웠어요. 로드킬 하면은 신고한 데가 있죠. 아, 그래서 요즘 자꾸 일할 때 입을 옷을 따로 구매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내면도 중요하지만 겉모습도 많이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은 복살, 액살을 얘기할 거예요. 요즘 다이어트 계절이잖아? 다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마다 얘 운이 좋아져서 운이 살로 붙는 사람이 있고 운이 나빠져서 운이 살로 붙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액막의 살 그리고 복살, 아유 복스럽게 살쪘네 이런 거 있잖아. 아유 볼이 포실포실하니 아주 관상이 딱 좋구만 이런 거 있지 어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나는 다이어트 할 상인가, 나는 정말 복살인가 액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일 궁금하겠지? 나 다이어트 안 하고 싶다 하면서 조금 타협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아주 길하고, 또는 다이어트를 타박받은 사람한테는 이 영상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 거. 나 이거 복살이를 빠지면은 복이 날아간대, 이런 사이들이 있거든요. 자, 다음 이야기는 모두가 궁금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들 안녕.